대도시 외의 지역인 충청도 지역의 법인 본점을 만들었고요.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 4.6% 4억 6천을 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가산세까지 한 6억이 더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충청도에 관할 지자체 확인이 나왔어요. 실제 본점이 충청도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자체에서 가봤더니 없었던 거죠. 대도시 외에 내 본점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소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소명 방법은 이래요. 절세는 염지훈. 자, 부자들이 법인을 왜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금 때문이죠. 개인은 최고 49.5%의 세금을 뗍니다. 거의 50%죠. 여러분이 10억을 벌면 나라에 5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과세표준이 200억까지는 20% 정도에 그치니까 그래서 법인을 만듭니다. 온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서 가족법인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내가 쌓은 부를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인으로 건물도 사죠.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저에게 상담 오신 분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는데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문제로 추가 세금이 무려 6억 원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세무사 염지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법인은 없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그분들 꼭 보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작년에 제가 아는 분이 가족법인을 만드셨어요. 그 주주로 4인 가족을 넣었고요. 자본금 5억짜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요즘에 이런 의뢰가 저에게 정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와요? 네, 많이 와요. 문 PD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많이 와요. 지난달에는 진짜 유명한 분도 오셨는데 대중들이 다 아는 국민 배우도 오셨는데 비밀 유지가 제게는 철칙이고 어쨌든 연예인도 진짜 많이 하시고 조금 부를 쌓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의뢰가 많이 옵니다. 어쨌든 작년에 법인을 만든 제 지인, 그 법인이 은행 그리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자기 돈으로 꼬마 빌딩을 구입했어요. 이분 100억짜리 건물주가 된 거예요. 좋겠죠? 부러워요. 100억짜리 건물. 근데 이분이 이 100억짜리 건물을 그 법인이 주인으로 등기를 하면서 관련된 취득세 4.6%를 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지자체에서 4.6%, 4억 6천 원이나 되는 큰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약 6억 원 정도 되는 취득세가 추가로 나왔어요. 추가로요? 네. 그 왜 날라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대도시는요,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 지역을 우리가 대도시라고 가밀억제권역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를 대도시라고 칭하는데요. 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4.6%가 아니라 취득세를 9.4%로 과세하게끔 돼 있어요. 아까 제 지인 법인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서울에 본점을 안 만들고 어디에 지었냐면 대도시 외의 지역인 충청도 지역의 법인 본점을 만들었고요. 대도시 내가 아니잖아요. 대도시 외에다가 본점을 짓고 그리고 취득세 4.6%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 4.6% 4억 6천을 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가산세까지 한 6억이 더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이 본점에 충청도에 관할 지자체 확인이 나왔어요. 실제 본점이 충청도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자체에서 가봤더니 없었던 거죠. 간판도 없고 본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을 생각해보면 자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다가 본점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충청도에 본점이 있는지 가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당초 취득세 4.6%에다가 9.4%, 4.8%를 더하고 가산세까지 더해서 그래서 6억이라는 세금이 추가로 과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나? 아니 지자체가 남의 동네에 가서 본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나? 그런 생각 들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세금이 얼마나 더 나와요? 6억이 더 나오잖아요. 확인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이라는 정말 좀 까다롭고 세금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4억 8천, 가산세까지 6억인데 이게 안 나오고 싶어서 충청도에 본점을 세우고 싶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점검을 안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나 지자체들이 이게 실제로 여기에 본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론도 이용하고요. 실제로 가서 확인한다는 거죠. 예, 질문 있습니까? 그럼 이분은 충청도에 본점을 설립을 하고 네. 그냥 그러면은 뭐 등기만 그렇게 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바로 그거죠. 가봤더니,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고 안 가요. 본점이라고 등록된 그곳에 가봤더니 간판도 없고, 뭐 간판이 있어도 그래요. 간판이 있어서 가봤더니 남의 사무실이야.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사람도 없고. 전화를 했더니 어디서 전화를 받아? 서울에서 전화를 받죠. 여기에 있을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그날 못 내려오죠. 다른 일 봐야 되고.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여기에 본점이 없다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 출장 나갔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디냐? 사업장을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가봤는데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본점일까요?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본점인데 거기에 없다면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면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지나면 돼요. 즉 가족법인을 만들고 정상적인 매출을 5년 동안 유지한 후에 5년이 지나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4.6%만 내도 돼요. 근데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9.4%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즉, 둘 중에 하나예요. 대도시 밖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즉시 사든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할 거면 5년 동안은 다른 매출을 매입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취득해라. 그런 경우에는 4.6%의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를 안 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죠. 대도시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든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거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5년을 못 기다려. 5년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 진짜 본점을 두고 싶어 해요. 물론 좀 이따 최승혁 세무사가 대도시가 어딘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대도시 외에 내 본점이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소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소명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간판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억짜리 건물을 임대하는데 내가 거기 상주할 거 아니면 급여를 많이 안 준다 하더라도 직원이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하고 4대 보험 신고 철저히 한다. 그리고 대표나 직원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 주변에서 가끔 밥이라도 먹어야죠. 밥 먹고 그다음에 비품도 사고 이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야 되고, 대표가 만약에 차가 있다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 놔야지. 그리고 하이패스를 사용한다면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용을 붙여서 언제든지 내가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한다.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내 직원도 있다. 근데 이분이 운전을 못해. 운전을 못하면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열차 사용 내역, 그 다음에 그 결제 내역을 갖고 있으면 본점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는 않을까. 물론 이건 모두 다 사실 판단 사항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증빙을 잘 갖춰놓고 실제로 내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순간 세금 얼마? 4억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지금 세무사님 잠깐 얘기해 주신 게 거의 5억짜리 정보네요. 5억입니다. 5억. 가산세까지 6억. 실제 부과된 사례입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말한 이런 준비 사항을 하나도 못 갖췄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4.6%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 4.8%를 더해서 또 한 6억 정도의 세금이 고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즉시 구입하든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했는데 취득세가 또 6억이 나왔어. 그 이유, 이게 예외가 있어요. 대도시 내에서 5년이 되긴 됐는데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걸 이분이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모르고 이분이 확인한 건 법인 설립일이 언젠가를 본 거죠. 5년 이상 됐어요. 법인세 신고도 돼 있었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 6억이 추가로 나온 이유, 이 법인이 바로 휴면 법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법인은 최근 2년 동안 매출이 있긴 있었는데요, 진짜 매출이 아니야. 그걸 지자체에서 이 매출은 일부러 만들어진 매출이다 보고, 또 거기에 임원이 일정 50% 이상이 바뀌고 손바꿈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진짜 매출이 아닌 가짜 매출을 억지로 만들고 그 법인을 인수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라고 판단해서 6억을 추가로 가세했어요.
휴먼법인이라는 거, 그거는 인수한 사람은 내용을 몰라요.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인을 인수할 때는요, 그냥 인수하는 게 아니죠. 자본금 이상의 되는 대가를 주고 인수하는데, 그렇게 인수하는 이유는 바로 4.6%의 취득세를 내고 싶어서 인수했는데 결국 9.4%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면 돈 주고 인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법인을 인수를 하려면, 그리고 휴면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인수법인, 내가 인수하는 그 법인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 법인을 팔려고 하시는 그 분께 그간의 인수법인의 매출 내역을 한번 요청해 본다. 매출 내역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매출 관련된 실제 계약서를 본다. 그리고 매출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매입이 있어야지. 관련된 매입 내역하고 그 증빙, 어떠한 경비를 썼고 이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도 그렇게 점검할 거거든요. 그리고 해당 매출이 실제 매출이라는 그 거래처끼리 서로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카톡을 주고받은 그 내역이 있다면, 그것까지 갖춰놓는다면 휴먼법인이라고 주장할 때 아니다, 우리 매출은 진정한 매출이다, 휴먼법인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법인을 살 때요, 네. 일반인들이 이게 휴먼법인. 휴먼법인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매출 관련된 용역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일반인이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검증을 어떻게 받아요? 그거에 대한 검증은 실제로 그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세무 조력자한테 한번 좀 컨설팅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 나왔을 때 그때 부딪히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서류가 진짜 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에 해당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자세하게 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서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자꾸 말한 이 대도시가 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 염세무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관련 법령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방세법 제13조 2항과 시행령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규정 중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번 규정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본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 이후에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4.6%가 아니고 9.4%로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도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화면으로 그림도 보여드리고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곳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역이에요.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중과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밖에 법인 본점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대도시 내에 설립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염세무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을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정말 위장으로 만든 법인이 아니고 진짜 법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뭐 간판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원천세 신고를 정확하게 한다던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대도시 내에서 이제 법인을 이제 인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인을 하시고 인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이 대도시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대도시가 뭐냐고 하는 거는,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역입니다. 이 과밀억제권역과 산업단지에 대한 거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화면이 나가는 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의 별표를 보시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일부, 그다음에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뭐 하남, 고양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지역이 대도시인지 과밀억제 권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이 나올 건데 이제 우리 지도거든요. 지도에 보시면은 서울, 경기도 대부분 핵심 지역들 있죠. 우리 많이 아시는 핵심 지역들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은 아니에요. 일부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산업단지는 뭐예요? 이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디지털단지, 구로나 이제 가산에 있는 디지털단지들 있죠. 그런 식으로 나라,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는 곳이고요.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대도시에서 제외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절세는 염지훈.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법인을 운영해서 얻은 소득세의 절감 효과가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힘들게 만든 가족법인,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그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상속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방법과 유언장을 작성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법인의 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